말씀으로 제32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틀간 2024년 행정사무감사 대비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의정부 도시공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및 가특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 이용 요금 등을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 2항에는 조례 이임사항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와 19조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및 요금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및 이용 대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24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시간, 기본요금, 추가요금 등 시군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경기도 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차별없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협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제 조례를 계획을 하셨으면 저희들에게 사전에 소통을 좀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빠른 이해가 되고 또 회의 진행에도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사전에 소통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김지호 의원님. 예, 김조현입니다. 저도 좀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대한 부분을 사전 설명 없이 지금 그 조례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다소 유감스럽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민의 그 대의 기관이고 시민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조례가 이제 뭐 제정이든 개정이든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방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사전에 이제 뭐 조례는 충분히 검토를 해봤지만은 이 부분은 충분한 어떤 소통의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개정안 21조 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운영권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제 본 그 개정 전에 이제 조례 같은 경우는 시장은 교통수단 별도로 18조 제1호의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 신장, 지적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와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거를 이제 21조에서 이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 개정이 됐어요. 이제 시행령에 따라서 아마 이제 규정이 바뀐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거는 원래 개정 전에 이제 그 조례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도 지원이 되는데, 지금 개정 조항에는 가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정말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사전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제 불찰이고 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통 차량 수단 외의 차량에 가족 동반도 당연히 포함이 됐고요. 요번에 추가로 신설되는 부분이 임산부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된 내용이 가족 조항이 지금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과장님?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정 전 조항에는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명시하고 되어 있는데, 있고 거기에 보면 3호 조항에 제1호에서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라고 같이 3호 기존하고 규정되어 있네. 네네. 그리고 4호가 이제 임산부로서 도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이번에 신설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완이 됐고요.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이제 기타 조항까지 이제 들어가 있어서, 예, 교통 약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현실적인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관심 갖고 살펴보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오범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별 변동이 없습니까? 네, 기존하고 같습니다. 똑같이 광역으로 지금 이용을 광역 같은 경우는 기본 10km당 이제 1,500원이고요. 초과 5km당 100원씩 추가가 되고요. 의정부시 관내의 경우는 1,500원 기존 그대로입니다. 광역으로 했을 때는 그거 요금이 왕복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편도 기준입니다. 편도로. 네네. 그럼 이게 우리가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하고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광역으로 다니는 그리고 광역으로 하면서 이제 또 광역에서 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추가가 돼서요. 시비는 크게 증액되지 않습니다. 제가 뭐 회의 전에도 이제 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재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예산이나 뭐 이런 거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는 우리 의정부에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조례를 한번 법을 만들면 이게 정말 오래 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다시 재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조례 개정을 할 때 이런 좀 와서 성의껏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좀 좋겠다. 뭐 제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법을 제정하는 데는 같이 그래도 의견 청취도 필요하고 왜 이게 조례가 생기는지 그런 부분도 좀 서로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너무 뭐 죄송하고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 네. 마찬가지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 제한 이유가 그럼 요금은 변동이 없는 거고 이용 대상에만 변동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지침에 따른 이용 요금을 개정한다는 얘기는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용 대상만 저는 이용 요금이 지금 얼마나 올랐다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좀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변동이 안 됐다 그러니까 내용의 제한 이후에 네. 이용 대상 그냥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저희 시는 기존에 이제 경기도하고 같긴 했는데 저희 시하고 다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네. 경기도 표준 조례 시군이 일괄 조례하면서 이게 명칭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처럼 요금이 동일한 경우는 그 부분을 안 넣었어도 됐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맨 밑에 여기에 이용하는 교통 약자가 차별 없고 일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도 저는 지금 임산부를 추가하면 뭐 출산 정책 장려를 위한 뭐 이런 내용을 하나 언급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읽어보기에도 되게 빨리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되는 내용이 이건 포괄적이잖아요. 지금 이 약자가 부분- 차별 없고 지금 전체적인 거를 쓴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검토 보고서이니까 요걸 써줬으면은 아 임산부에 대한 거구나를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 이걸 지금 아까 소통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다 이게 뜯어보면은 조례 하나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그 제안을 드리는 참고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아이들을 차별 없고 일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신 더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하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 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김진혁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원순환가 소환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2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문 내용은 안 제4조에 설치 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안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는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패 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현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24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의 유지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자의 책무 및 안전장치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고 개방 화장실에 대한 지정 요건을 완화하며 운영 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사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전에 부탁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특별히 또 이 그 조례안이 상위법이 이제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구체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소통할 수 없는 부분들을 소통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늘 변함없이 소통을 잘 하시는 거에 대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주시겠어요? 네. 제가 미처 네. 이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걸 깜빡해서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니, 그동안은 늘 조례에 있으면 오셔서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또 심사숙고하게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정진호 의원입니다. 설명을 사전에 못 들어서 여기서 좀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신구 조문 대비표 보시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쪽은) 그러면 그 정부 방침 알기 쉽게 그것 때문에 개정이 된 것이죠, 과장님? 신고 대비표 7쪽이요. 몇 도, 정확히 몇 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되고요. 예. 2조의 2항, 2조, 3조 2항, 4조 1항입니다. 2조에 보시면 그 공중 화장실 등이라는 게 이제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띄어쓰기 그것 때문에 이제 개정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3조에 보시면 일화함을 갖다가 일환으로 그 법령 조문을 개정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고요. 예. 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공중 화장실 등이 이제 구조문에는 붙어 있었는데 등자가 띄어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4조의 2항은요? 4조에도 이제 공중 화장실 거기도 띄어쓰기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로만 돼 있습니다. 구조문에는. 4조 2항이요. 1항이 아니라 2항이요. 그 4조 2항에 보면 법에 보면은 그 공중 화장실 종류가 한 17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해오던 거는 이제 그 시장 어느 사람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적에서 한 거는 그 설치한 분들이 관리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명시하기 위해서 그걸 집어넣게 됐습니다. 관리관을.
5조의 2항이요. 그 5조 2항에 보시면은 그 설치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무 조항이 아니었는데 설치하여야 한다로 이제 강제 조항을 안전 그 조치라든지 그거를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다는 네. 뒤에 있는 다만 시장이 설치한 공중 화장실에 한정한다에 방점이 찍힌 2항처럼 보이거든요. 아, 그거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시장이 설치하는 게 있고 민간이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민간 그거를 저희가 명시를 안 해놓으면은 민간까지도 저희가 안전 시설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이 설치한 거에 한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에 반영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민간이 소유한 것에 있어서 시가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한 사례가 있나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예. 그 공중화장실법에 보면은 그 설치자들이 이제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건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고요. 민간 차원에서 한 건 민간인들이 법에 따라서 관리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5조 2항의 1에서 이 개정 내용은 어떤 방향인 거죠? 1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이제 구조례하고 저희가 바꾸려고 그런 거하고 이제 공중 화장실 그 등자가 또 붙어 있는 걸 이제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 안정장치에 관한 거예요. 5조 2항의 1이요. 5조 2항 보시면은 그 먼저는 그냥 공중 화장실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법 7조 제4항에 보면은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거기다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를 잘못하나요? 5조 2항의 1이요. 안전장치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은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곳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중화장실이 일반 이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등산로 입구라든지 그 경찰관서하고 연락 안 되는 데가 설치되는 경우가 뭐 많지는 않은데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단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건데 오히려 그런 곳이 안전장치가 더 필요한 곳이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현행 조례 상으로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써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찰관서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곳의 특징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진 곳이라든지 어떤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건 맞는데요. 그런데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 방향으로 개정이 된다면 오히려 안전장치가 더 필요한 것에 이 조례를 근거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행위의 근거가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크거든요. 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 속에 가다 보면은 그 통신 장치 이런 게 연결이 안 되는 데가 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없거든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행을 유지를 해도 된다는 의견인 거예요. 이게 지금 강제 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현행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현행 조례대로 계속 해왔던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그 말씀 논리대로라면은 이 5조 2항의 1은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설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고를 수는 있는데요. 예. 저희가 그럴 수 있으면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해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사실 현행 조례가 5조의 1이 이 성안의 의도는 우리가 뭐 당시의 어떤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걸 봐야 되겠지만 명확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좀 포괄적인 책임
그거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성안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굉장히. 네, 저는 지금 그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여기에 경찰관서를 연결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것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라는 것을 명시할 경우 오히려 안전장치가 더욱 필요한 외진 곳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어떤 등산로 그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도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이제 그 공감하고 있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경찰부서라든지 그 중앙부처에서 그런 문구를 좀 삽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찰서 관서에서도 아무래도 책임감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을 데서- 가지라고 조례에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거라니까요. 근데 근데 이제- 지금 이 개정 방향은 책임감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되니까 이제 문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공문을 내렸나요? 예, 예의조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공고가 내려왔고, 예, 그게- 조례에 대한 심의권은 시의회 고유의 권한인 것입니다. 예, 이제 공고로 내려온 거고요. 뭐 예.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예, 일단은. 예, 조례에 대한 심의권은 의회의 것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구조의 1이요. 현재 화장실 청결하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네. 그 반대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저희도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예. 이제 그 화장실에 대한 이제 민원도 상당히 많죠.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구조의 1이 문제가 있다. 현행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민원이 많잖아요. 근데 현행 조례는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 조례안은 2회 이상으로 청소할 것. 청소 횟수를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 앞뒤가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 현실 저희가 청소하는 그거를 이제 반영한 사항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논리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예, 충분히 화장실이 청결하지 않다고 민원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조례는 화장실 청소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인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인력이라든지 이상입니다. 발언 시간 끝났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라고 생각했던 거를 지금 정진호 의원이 다 짚어주셨어요. 정말 100%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조례의 방향이 더 나아지는 시민 생활이나 안전을 위해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끼워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시민 생활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개선하고 그러기 위해서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행정의 편이나 그냥 지금 아까 답변 중에서 화장실 청소 부분도 그 왜 줄었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현실을 반영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현실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의회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하는 건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가 퇴보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서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5조에 관한 부분도 그 비상벨 설치를 안 해도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도록 조례가 개정된 것처럼 보여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왔던 어쨌든 이거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비상벨 설치가 안 되고 뭐 그게 통신으로 연결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걸로 해야지 이걸 면피 조항으로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문제점도 인식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뭐 더 이상 구구절절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시민의 대변자로서는 이거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개정안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강제적으로 할 수 뭐 안 해도 된다고 넣은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좀 남겨놓은. 아니 근데 네. 말이 뉘앙스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는 기존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할 수 있다 하는 걸로 긍정적인 조례인 거고, 이번 개정은 안 해도 괜찮아라는 쪽에 치우쳐 있는 조례잖아요. 뉘앙스가 내용이 같다면 굳이 이거를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면 굳이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의 조례가 안 해도 된다라는 내용의 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 의미라면 오히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태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태현 의원입니다. 뭐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되는 거 보니까 조례가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련 규정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 정진호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청소가 안 되고 있는데 횟수를 줄인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전반적인 부분들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이제 다 알아서 잘 하실 거고 담당자들이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또 조금 반복적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모니터했다가 이제 띄웠는데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또한 뭐냐면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우리 중량천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벚꽃 때문에 꼭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다라는 건 우리 다 이제 매년 예측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한참 벚꽃이 만개했을 때 피크 타임에 화장실들이 다 폐쇄가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만 확대해 봐 주실래요? 물탱크에 물이 소진돼서 뭐냐면 임시 폐쇄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저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첫날일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주말 첫날이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예측을 못했거나 아니면 똑같은 부분이 처음 발생해서 뭐냐면 생기는 일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갤러리 화장실이었고요. 건너편 동막교 밑에도 뭐냐면 엄청난 줄이 늘어섰는데 가동되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예, 그 안에서 나왔던 얘기는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겠죠. 그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다 폐쇄가 돼 있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그 인근에 공중 화장실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뭐냐면 항상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자들과 냄새 난다고 설치하지 말라고 하는 자들의 충돌인데, 공중 화장실의 개념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활용을 못 한다라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 저거 같은 경우에 뭐냐면 조금 우리 좀 이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또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꼭 피크 타임에 그러냐? 그러면 뭐냐면 이게 올해만 그랬다는 거면 저희 다시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한참 피크 때 이 부분들이 폐쇄가 돼가지고 많은 원성을 사고 저희들이 또 지적까지 해드렸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전반적인 부분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 뭐 갤러리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동막교에 있는 화장실도 이제 문제고 여러 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이제 동막교를 우선 이제 손을 댈 거고요. 갤러리 화장실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탱크도 용량도 적고 수압도 얕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그 현재도 보면 재래식 화장실 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수세식으로 다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화장실을 편안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저희가 관리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탱크 용량이나 이런 문제였을까요?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이 부족했던 부분은 아니었을까요? 네? 사전에 점검이 부족하지는 않았을까요? 이게 그것도 뭐냐면 피크 타임 첫날에 그랬는데.
근데 최초 설치할 때 좀 충분한 용량을 했으면 괜찮았지 않았나. 예. 제가 이 갤러리 화장실 처음 설치할 때 심의위원이었습니다. 공중 화장실 설치위원회.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뭐냐면 이 용량이나 이런 부분 갖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의 부분에 이게 뭐냐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중간마다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막교에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뭐냐면 수해 기간에는 문제 떠서 다른 데다 또 빼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 임시 대책은 아니죠. 그리고 또 뭐 저쪽에 의정부 일동 중량천변에도 화장실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이게 전반적인 부분에 뭐냐 용량 예측이나 이런 게 뭐냐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지금 그게 설치된 게 20년,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럼 그 이후에 개선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 거고, 이게 꼭 지금 제 피크 타임 뭐 이렇게 제 꽃구경 이 기간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런다라는 걸 뭐냐면 우리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평상시에도 그러잖아요. 네. 어느 때면 맨날 제 받쳐져 있어요. 뭐냐면 제 정비 중이라고. 충분히 이해되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관리에 최선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과장님도 제 모든 부분들 한번 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지호 의원님 질의를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질의 시간은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장님, 또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저도 이제 조례 보면서 다소 좀 유감스러움을 이제 표명하고 싶은 게, 이게 이제 그 조례라는 거는 이제 계속 이제 그 좀 더 나아진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인데, 좀 이렇게 뭐 예산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상위법에 대한 부분과 같이 조례는 결을 맞춰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저도 이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구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호 같은 경우 1일 이상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용 개수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정 조례는 1일 2회 이상 청소해야 할 것. 이건 당부거든요. 그러니까 당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강행에서 빠지니까 법적으로 이거를 책임은 빠질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2호 같은 경우도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속 등으로 인한 부속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란 말이죠. 근데 이유는 그 앞에 내용을 다해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이것도 당부란 말이죠. 그래서 법적인 강행 규정과 당부는 이제 법적인 그 개념과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 위해서는 화장실은 아무리 깨끗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오히려 역행하는, 퇴보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지금 법률 시행 규칙을 보면, 공중 화장실에 대한 이제 관리인에 대한 이제 그 규칙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6조에 보면, 공중 화장실 관계인의 교육,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 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 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이제 강행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시행 규칙에 따라서 조례가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은 지금 빠져 있어요. 차라리 이런 좀 더 구체화되고 시민에게 맞는 그 조례안들이 녹아 들어갔다면 정말 좋은 조례로 개정이 될 수 있었는데, 바로 상위법인 시행 규칙에도 있는 규정이 조례에 빠져 있는 부분은 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다소 역행하는 조례가 아니라 좀 더 시민의 그 편의에 맞는 조례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저 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시민한테, 지금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이거 신고 대조표 보면서 이게 어느 그 조항이 더 좋습니까라고 하면 당연히 기존의 개정 전의 조례가 더 맞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법은 상식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식에 역행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소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거기 필요한 말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충분히 그건 공감하고요. 그 기존에 있던 게 1일 3회 이상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완화하라고 1일 2회로 한 거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식 방지구 말씀하셨는데, 구조례는 이제 요속에 대해서 이제 한정돼 있었거든요. 요거를 이제 더 많이 포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1호
일일 3회 이상을 2회 이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 예, 그렇게. 예, 그럼 과장님, 그 부분을 그러면 1일 2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라고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할 것이가 아니라, 당부가 아니라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뭐 한다 뭐 이걸 갖다 할 것으로 한 거는 이제 호수 똑같은 그걸 쓰기 위해서 한 거고요. 뭐 3회 이상을 2회로 바꾼 것 같다가 그냥 다시 3회 이상 그렇게 했는데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횟수에 대한 부분도 이제 다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규정을 만약에 할 것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강행에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할 것이기 때문에 당부 조항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고 해서 크게 이제 뭐 문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조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해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강행 규정으로 가는데, 할 것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법리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조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 규정을 보면 개정 조항이 할 것이라 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해야만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이 결이 다르다는 거죠, 법리 해석상.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가 아니라 이 부분은 다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청소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로 강행 규정으로 바뀌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합니다. 네, 의견 또 있으시면 네. 네, 김현주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18조, 19조는 삭제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곳에 이 과태료에 대한 것이 규정이 되어 있나요? 제가 못 본 건가요? 요거는 네. 이제 그 공중화장실법 제 21조에 네. 그 규정돼 있고요. 네. 조례 위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위법에서 이제 저희 조례로 위임했으면 저희가 하는데 상위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따 체크해 보겠지만 그 일반 공중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개방 화장실에 대하여도 좀 준수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가 맞는 거죠? 과태료를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삭제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공중 화장실뿐만 아니라 개방 화장실에 대한 위반 사항도 그렇습니다. 예. 네. 이따가 저희 논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상위법이라는 것도 좀 뽑아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논의하면서 보충할 부분을 함께 서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질의 답변과 정해중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등을 논의한 결과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취락지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보고 의견 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계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35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과 칠학지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5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의정부시 공원, 녹지 기본계획 및 다양한 개발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캠프 잭슨 발전종합계획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가 예정 용지를 당초 2.606 제곱킬로미터에서 0.399 제곱킬로미터 증가한 3.005 제곱킬로미터로 변경하였으며 2035년 의정부시 공원 녹지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반영하여 공원 면적을 당초 6.002 km제곱미터에서 0.022 km제곱미터 증가한 6.024 km제곱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 후 5월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의 기본계획 일부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칠학지구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이후 지정된 칠학지구 내 도시계획 시설은 총 111개소로 고시일 이후 20년이 경과되어 2024년 시로 예정인 도시계획 시설은 모두 58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14개소는 실효 전 집행 예정이므로 존치하도록 하고 44개소는 필요성이 적거나 실효 전 재정 등의 문제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폐지할 예정이며 4개소는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부분 실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봉구 위원입니다. 먼저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기는 하지만 지난 2021년 11월 수립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유지하면서 토지이용계획과 공원녹지계획 등 부분별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시키고 의정부시의 관련 계획 및 다양한 개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취지에 맞게 의정부시의 한정된 공간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의정부시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취락지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보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최초 결정 이후 20년이 도래하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실효에 따른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 시설의 필요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 시설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취락지구 총 19개소 내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총 111개소로 2024년도 실효 예정 시설은 총 58개소이며 이 중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유지 필요성이 낮은 도시계획 시설 총 40개소에 대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폐지 시 시민의 안전 및 정주 여건을 보존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의 발생으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 사유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를 통해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폐지하여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를 해소시켜야 할 것이며,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되는 의정부시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전 가능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것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취락지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보고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두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김현주 의원님께서는 정해준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해준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이고 6월 26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감사 대상은 도시디자인 담당관, 도시주택국, 안전교통국, 균형개발추진단,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생태도시사업소, 의정부 도시공사이며 감사반은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5명을 감사위원으로, 사무지원으로는 남현우 전문위원 등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자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등 총 337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중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으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김미자 도시디자인 담당관을 비롯한 3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와 관련된 세부 일정 및 진행 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김현주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김현주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김현주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김현주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